전국적으로 미분양 단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부동산 미분양 대책이 더욱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만 무조건 만들어낸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네, 그 공급이 만들어지는 만큼 미분양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된다. 그것이 저는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가격 하락 신호에 지금 부동산 이제 하락기가 접어들다 보니까 분양권이 지금 마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피. 네, 그래서 무피라도 뭐 매매가 되면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지금 마피가 지금 속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대구 세종은 마이너스 P, 우리 일명 마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피 잘 아시죠? 마피. 네, 이거 마피라고 하니까 이 말이 생각납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마피. 그 다음에 피가 없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무피. 네. 그 다음에 좀 피가 좋은 거를 뭐라고 합니까? 쌍피. 네.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핫투패를 치게 되면은 뭐 고도리패가 있습니다. 네. 꽃패라고 합니다. 꽃패. 그래서 이 쌍피, 꽃피, 여러 가지 피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피들은 아주 지금 우량한 피가 되겠죠. 네, 그래서 무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는 것. 마피는 무엇입니까? 마피는 마이너스예요. 내가 분양받은 가격보다 이게 거래되는 가격이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분양받은 가격이 5억인데 4억 5천에 거래돼. 그러면 마피가 얼마입니까? 마피가 마이너스 5천이 되는 거죠. 이 분양받은 사람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전생에 무슨 뭐 큰 죄를 지었습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뭐 몇십 년 동안 네, 지금 청약통장 돈을 넣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대구 세종이 지금 전설적인 마피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권도 지금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인천 같은 데 보시면은 뭐 피가 그냥 네, 하루아침에 그냥 네, 2억 원, 3억 원이 그러니까 눈물 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눈물이. 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어렵게 당첨됐잖아. 그런데 이 마피가 되고 또 무피에서 마피가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지금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은 지금 2월까지 해서 4월, 5월이 2022년 이제 지난달입니다. 4월, 5월이 뭔가 좀 주춤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6월달 네, 6월달부터 다시 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7월달, 8월달 돼서 지금 분양권 마피가 거래도 되지 않고, 네, 무피에서 마피가 돼도 거래가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데 지금 거래가 되질 않는 겁니다. 네, 마피도 거래가 안 돼. 자, 마피가 거래되지 않는 이유가 이 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자, 이 파는 사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 때문입니다. 대출. 네, 금리. 그런데 이거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기존에 집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집을 팔리면 상관없습니다. 집이 안 팔리는 겁니다. 집이 팔리진 않죠. 대출에서는 무엇 때문이죠? DSR이죠. DSR로 막아놔버렸죠. 1억 원 이상. 금리는 무엇입니까? 은행의 가상금리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지금 머리채로 빨대 꼽혀가지고 다 빨리고 있는 상황이고 DSR 정부에서 막아놨죠. 대출 1억 원 의식주에다가 지금 DSR 막아놓는 데는 살다 좀 처음 봅니다. 1억 원 이상 막아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 집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 거래절벽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절벽이 되는데 내 집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량 당첨자도 어떻게? 이거 어떻게 감당하죠? 네, 이거 뭐 집단 대출 말이 집단 대출이지 금리 뭐 6% 7%에다가 네, 지금 피 말리는 겁니다. 전세 놓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 나갑니까? 전세가 전세 금리는 또 안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쌍코피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그냥 기존 집에 살래. 나 그냥 살래.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냥 손해나고 살아도 5천만 원 손해나고 살아도 네, 5천 손해나고 살아도 그냥 이거 분양권 뭐 전매할래. 청산할래. 그 논리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국 단위로 2,700 이거 이제 통계청 자료입니다. 지금 뭐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 대구, 경북 심각하고 그다음 경기도입니다. 인천.
그래서 그나마 부산하고 서울은 양호한데 부산 서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급 대책 지금 발표했잖아요. 250만 호. 네, 민간 주도로.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분양이란 문제, 우리가 지금 처음에 화두를 던졌던 미분양 문제 플러스 마피, 분양권 거래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마피로 던져야 되는 거, 기존 집이 안 팔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때 이 왜 문제가 원인이 뭐죠? 원인. 자,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뭡니까? 단순히 공급 때문입니까? 아니죠. 자, 이 물건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싸고 좋으면요. 어떻게 되죠? 네, 싸고 좋으면은 내 감당할 수 있잖아. 싸고 좋으면요. 마피 안 생깁니다. 무피 마피가 생길 수가 없는 거야. 피가 그냥 7, 8억 그냥 10억이라든가 20억 막 생겨나겠죠. 그럼 왜 싸고 좋은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싸고 좋은 물건이 없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첨이 돼도 마피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짜장면 전부 다 짜장면을 6,000원 하고 있어요. 7,000원 하고 있어요. 짜장면 값이. 옆집에 보니까 짜장면을 3,000원에 판대. 같은 양질의 짜장면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7,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3,000원짜리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질이 똑같아. 네. 3,000원 짜장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10,000원이 된 거예요. 지금 7,000원짜리가 전부 다 지금 10,000원에 짜장을 판다고 합니다. 짜장을. 그러니까 이 10,000원을 사다 시켰다 보니까 주문을 이미 했어. 먹으려 하다 보니까 이 10,000원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면서 붙들고 내가 다시 이 사람들한테 7,000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짜장면을.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270만 원 지금 공급 대책 이것도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양 증가에 대해서 지금 무작정 민간에 지금 맡겨놓겠죠. 뒤에서 공공에서 밀어준다고 하는데 그럼 이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왜 미분양이 생겼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 미분양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번이 금리죠. 금리. 네, 금리. 이것이 이제 보시면은 가상금리 장사, 은행의 가상금리 장사죠. 네. 그러니까 DSR을 우리가 막아놓다 보니까 DSR로 인해서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게 되죠. 대출에 대한 공급 자체가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가상금리 장사를 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제초안 때문이에요. 제초안. 여러분들 제초안이죠. 왜 제초안 때문입니까? 제초안이라는 것은 공급을 우리가 시세 상승기 때 공급을 가로막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제초안이고 두 번째 뭡니까? 이게 미분양을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와 더불어 이것이 제초안입니다. 이 제초안. 원인이 바로 또 제초안이 되는 겁니다. 왜 제초안이 되겠습니까? 공사비를 올리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고급화한다고 공사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사비는 이 제초안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높은 만큼 제초안 액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사비를 올려서 무엇을 하겠다죠? 고급화시키는 겁니다. 이 고급화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나중에 분양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분양 가격. 고분양이 되는 거예요. 고분양가. 그러니까 양질의 우리가 많은 양질의 싸고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 주어야 되려면은 무엇을 키우면 됩니까? 사업성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사업성. 일반 분양의 사업성을 높이게 되면 되죠. 용적률이 늘어나거나. 정부가 해줘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단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급화를 한다는 거예요. 고급화. 뽕을 뽑아야죠.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이 분양가는 올라가더라도 이 공사비가 높아진 만큼 제초한 액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분양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양가를 결정하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 제초안 때문에 양질의 싸고 좋은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초안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것은 이 시장 경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이때까지 계속 쌓았습니다. 만들었어요. 공급을 지연시키거나 공급을 축소시켰던 원인이었고 미분양, 고분양가를 만들어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것을 정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신교원 교수가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이 좀 문제네요. 제가 볼 때는. 신교원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잖아. 원희룡 이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닙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했다가 다 실패하고 지금 됐잖아요. 서울에도 지금 똥값에 팔고 나가서 제주도 간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조언을 제대로 해줘야지. 신규현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예, 둘 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바보끼리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있으면 무슨 정책이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거나 미풍 선생을 뽑든가 차라리. 그래서 이거는 양질의 주택 공급 싸고 좋은 물건, 싸고 좋은 물건은요 잘 팔립니다. 이 미분양이 생길 수도 없고 마피가 생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고 좋은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제초안, 두 번째 금리다. 은행의 금리 장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개나소나 전부 다 하이엔드 한다는 거예요. 외곽 쪽에도 서울 부산 외곽 쪽에도 전부 하이엔드 한대요. 네, 분양도 안 되는 곳에. 시공사는 어떻습니까? 공사비 올라가니까 그래 너도 하이엔드 해. 브랜드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이 판입니다. 이 판. 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분양이 안 되는 거죠. 미분양 되는 거예요. 미분양. 네. 전부 다 지금 이래가지고 분양가만 다 올리죠. 이거 분양가. 네, 분양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양 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250만 원 플러스 지금 아니면 270만 원 플러스 알파 이거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부 다 미분양 되는데 다 하이엔드로 해서 지금 분양 세대를 줄이고 공사비 올라가는 만큼 제초안이 낮아지니까 절대 금액 자체가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미분양이 생기는 이유, 마피가 생기는 이유, 양질의 싸고 좋은 아파트 공급이 가로막는 제초안부터 없애는 것이 저는 순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거복지죠. 주거이동의 자유도 주거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만들으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당첨이 되고 나서 이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주거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피가 생기는 거고 머리 복잡해지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뭐 기존에 있는 집 살겠다. 마피로 다 던져버리고 자,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된다. 감사합니다.